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네, 제가 지금 읊은 이 시조 단심가를 지은 정몽주 선생에 대해 여러분들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정몽주 선생이 울산에서 귀향살이했던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귀향살이 당시 특히 즐겨 찾았던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곳은 어딜까요? 고려 충신 정몽주 선생이 사랑한 울산의 땅,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고속철과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언양, 울산의 교통 중심지입니다. 선생님,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있는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지금은 이제 오른쪽에 이제 남천, 언양 남천이 흐르고 있는 뚝입니다. 뚝방위죠. 그래서 그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가 이제 옛날 아득한 고대 시대는 여기가 다 바다였습니다. 바다인데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바닷물이 멀어지고 이제 빠지고 나니까 지금 여기 이제 나중에 요 가운데가 섬처럼 생겨가지고 요걸 요도라고 그러죠. 요도. 그런데 주변 아무리 둘러봐도 바다가 없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죠. 이곳이 섬이라고요? 예. 그래서 그 이제 옛날에 얼마 전에 KTX 역 공사할 때 소금물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 파일 공사를 하니까. 그래서 이 밑에가 이제 소위 소금물이 많이 남아 있는 그런 곳인데 이게 왜 섬이냐면 저기 너머에 가시면 감천이라고 또 이런 뭐 또랑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요 사이에 여기 이제 그 뱃머리 이제 모양 요 앞이 뱃머리가 되고 그다음 요 뒤쪽이 그러니까 이제 그 배 구미가 되고 그래서 여기 떠내려가는 그런 바다를 떠내려가는 태양을 따라 내려가는 그거는 섬 모양 뭐 지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격리된 지역이니까 그 고립된 지역이니까 요 지역을 옛날에 뭐 고려시대부터 요걸 이제 그러니까 유배지로 그 했고 그게 오신 분 중에 이제 대표적인 분이 정몽주 선생이 있습니다. 650여 년 전 이곳은 유배를 올 정도로 오지였습니다. 여기 내가 설명을 좀 해드릴까. 여기가 이제 엄상리입니다. 엄상리 비석인데 이 원래 엄이 이제 상리가 있고 좀 밑에 하리가 있어요. 그 요 지역은 옛날에 유배인들이 와가지고 요 12집 정도 이래 집을 이루고 살 때 그 마을을 돕던 그런 마을이 엄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요 위에 보통원이라고 이제 관인들 누워 자던 데가 있었고 그 뒤쪽에는 이제 그 은양 동원 사또가 있던 그 동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또가 요 유배인들을 이래 감독을 했어요. 관리를 하고 그 식량을 지원하고 뭐 그런 걸 했던 마을이고. 그런데 정몽주 선생의 유배지는 도대체 어디에 있어요? 유배지는 바로 요 앞에 지금 요 요도사가 원래 있던 자리가 바로 저 사거리 지금 전봇대 있고 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게 이제 지금 옮겨갔지만 원래는 저게 약간 지대가 높았어요. 그 밭이 이제 있고 그랬는데 지금 개발이 돼버렸지만 바로 그 자리입니다. 한번 가봅시다. 아, 여기예요? 예, 옮겨온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냥 조그만 마을 사당 느낌이에요. 그렇죠. 깨끗하게 하나. 이곳이 유배지였음을 알려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곳 요도사는 대체 어떤 곳이에요? 이 요도사는 이제 이 마을에 요도 이제 옛날 이 마을에 이제 그 신을 모신 그런 뭐 성황당 당산인데 이 요도사가 이제 그 뭐 정몽주 선생과 직접 관련되는 건 아니지만 정몽주 선생이 유배했던 요도라는 게 이제 요도사로 인해 가지고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하고 참 의미가 있습니다. 어음리제당에 요도라는 옛 지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때 그 고려 말이라는 게 굉장히 그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그 외국인 침입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북방 침입도 있었고, 그리고 또 명나라와 또 원나라가 아직 이제 서로 갈등 사이에서 그 정몽주 선생이 굉장히 그 어려운 또 그때 이님이라는 그 권신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친원파였어요. 그런데 우리 정몽주 선생은 친명파입니다. 명나라 사신을 3번이나 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서로 이제 정권 다툼 속에서 암살 기도가 있어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당시 이제 체포가 돼가지고 이제 유배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곤장을 맞아가지고 많은 신하들이 죽었지만 우리 참 이 정문생은 살아남아가지고 그래도 유배를 이어 오셔가지고 이제 2년 반 거의 유배를 생활을 해가지고 고생을 하고 나중에 이제 풀려났지요. 고려 충신 정몽주의 유배지 요도. 바로 울산의 초입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고려사를 보면 그 울산에 3번, 연양에 2번 외적이 들어왔어요. 유배 생활 동안에.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이제 온 게 울산으로 왔지만 양산으로 들어오고 또 밀양으로도 오고 그때 완전히 그 전국적으로 굉장히 해안 지역이 어지러웠을 때 그때 이제 그 정몽주 선생이 여기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언양 그 뭐 간무가 있었죠. 간무하고 어떤 협의를 해가지고 아마 적절히 그 유배한 우리 그 백성들이 이제 피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기도 했고 또 이 지역에 이제 교화 생활도 하고 교화도 시키고 그리고 또 우리 그 방구대 있잖아요. 그 방구대로 또 시간이 나면 또 이렇게 신문도 쓰시고 그 유상도 하시고 뭐 그런 이제 과정을 그렇게 생활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귀양살이의 막막함을 달래준 땅이 있습니다. 물소리도 졸졸졸 시냇물 소리도 들리고요. 예. 여기 대나무도 굉장히 많고요. 뭐 대나무도 있지만 뭐 느티나무, 뭐 단풍나무도 많아요. 그리고 참 뭐 여기 방구대 와. 여기가 뭐 금강산에 못지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몽주 선생이 왜 이곳을 즐겨 찾았을까요? 이제 그거는 이제 여기 보다시피 산수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원래 그 우리 이 선비들 사상이 좋은 산천이 있는 곳을 찾아서 글을 이제 읽고 글을 학문을 딴다는 그런 사상이 이제 원래 바탕에 깔려 있어서 그 유배지에서 자주 오셨죠. 만고충신 정몽주의 마음을 위로한 절경. 기암괴석과 계곡이 어우러진 반고대입니다. 정몽주 선생이 즐겨 찾았다고 해서 포은대라고도 하는데요. 250여 년 전 조선의 천재 화가 정선은 그림으로 반고대의 절경을 남겼습니다. 이게 이제 정선이 그린 방구대 그림입니다. 요거는 정선이가 그랬다고 그러고 요거는 정선의 손자 정황이가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지금부터 약 그 옛날 한 200년 전에 그 모습이 잘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제 정조의 아버지인 사도세자가 이 그림을 보고 시를 남겼어요. 그 시 내용을 보면 참 이 그 평풍 그림이었는데 그 아름답다. 참 방구대여. 참 가보고 싶구나. 막 신선히 그 논의는 곳인가 보다 이런 시를 남겨가지고 그 시가 유명합니다. 와, 위에서 보던 거랑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예, 맞아요. 한자도 한자 새겨져 있는 것도 굉장히 가깝게 보이고 예. 와, 무슨 자연으로 만든 진짜 병풍 같아요. 예, 이렇게 그렇죠, 주변이 그렇죠. 전부 다요. 예, 옛날에 찾아 시인묵객들이 다 자취를 남긴 겁니다. 개경에서 떨어진 천리길. 포은은 반고대에서 위안을 받으며 시로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언양 9일 그 유해라고 그래가지고 중량절 음력 9월 9일에 여기 우리 포은 선생이 여기 오셔가지고 저 바위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셔가지고 선심대 그거 보시면 뭐 객심금일의 전처연이요 임수 등산은 장해변이라 이 장자는 이제 갯내음 장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산을 올라가서 보니까 이 바닷가가 멀리 해변이 펼쳐져 있다. 정몽주 선생이 울산 선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큰 영향을 끼쳤지요. 그래서 그 특히 우리가 그 뭐 이 물론 서운도 이래 생겼지만 그 언양이 원래 그 헌양이라 해서 헌양 이 밭을 헌자 헌양인데 이게 이제 언양으로 선비 헌자로 바뀌었어요. 선비의 고장이다.
그래서 사실 그런 쪽에 영향을 끼친 분이 또 정몽주 선생인데 그 뒤에 계속 이제 언양을 이제 청정리 고장으로 이런 묘사를 많이 해요. 뭐 그런 역사가 있고 또 울산에서도 또 우리 정몽주 선생을 자랑으로 여기고 그래서 울산에 방구서원도 생기고 뭐 그런 우리 참 역사의 어떤 우리 지역의 어떤 시작이 된 게 또 학문의 시작이 된 부신분이 정몽주 선생입니다. 고려와 운명을 같이 한 중신 정몽주. 그를 기리는 비각이 울산 땅에 있습니다. 바로 반구대에 있는 유협입니다. 이곳은 이제 방구서원 지금 이제 보이시잖아요. 그죠? 방구서원 뭐 지의문이라. 근데 이거 이제 방구서원은 생긴 거는 1712년에 생겼어요. 약 300년 전에 생겼는데 중간에 대원군에 의해서 이제 1872년에 회철이 되어가지고 사라졌다가 이제 여기 이제 다시 생긴 거는 1967년입니다. 안에 위패를 모시는 곳이 있나요? 예, 입회를 모시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옛날에 원생들이 공부를 했어요. 한 3, 40명 정도 늘 여기 앉아서 이제 책을 보는 그런 연구하는 공부하는 곳이지요. 저거는 이제 사면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세 분의 우리 현인 그죠? 우리 뭐 정몽주 선생, 회제 이현적 선생, 한강 정무 선생을 지금 위패를 두고 모시고 있고. 언양 지역 최초의 서원은 반구서원입니다. 바로 정몽주의 충절을 기리고 그의 학문을 배우려는 언양 선비들이 후에 세운 겁니다. 정몽주 선생이 유명한 우리 단심가 있잖아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예. 넋이라도 있고 없고 예. 민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대단하시네. 그걸 아시다고. 대단하시네. 놀랍네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시를 들은 이성계가 자기 아들한테 지시를 이방원한테 해요. 이방원이가 죽이라는 의명이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뭐 역사가 있는 우리 이성계와 정몽주 간의 어떤 갈등 대립이 이제 조선의 근거로 이어지는데 그래서 마지막 충절 이거는 뭐 그래도 이성계의 아들인 이방원이가 태종이 됐을 때 바로 정몽주를 이제 모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영의정을 추정하고 뭐 그런 해가지고 계속 문묘에도 모시고 해서 여기도 모시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정몽주 선생은 동방이학지종이라 그랬어요. 이 동방에 우리 조선의 이학의 어뜸이다, 할아버지다, 시작한 분이다 말이야. 그럴 정도로 이제 그러니까 주자하게도 밝고. 네, 울산에서 정몽주 선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분이 참 대단히 훌륭한 분입니다. 우리가 이래 뭐 선생들 상고를 하면 사람이 깨끗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뭐 모랄 해저드라든지 뭐 이런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분들의 이념을 위해서 신념을 위해서 살다 가신 분들의 사상을 우리가 늘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울산 사회가 참 깨끗하고 더 발전될 것입니다. 고려와 운명을 같이 한 중신 정몽주. 유배지의 막막함을 울산 땅 반구대가 어루만져줬습니다. 외로우십니까? 반구대로 오십시오.